안녕하세요, 러브레떼입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주말을 운동도 하고 제 방 청소도 한번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주식 슈퍼개미 김정환님의 슈퍼개미 그 유튜브 멤버십 채널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 다 프린트해서 일단 프린트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될 때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정보들도 많이 주시고 너무너무 많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슈퍼개미 김정환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계속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분의 생각, 마인드 모두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은 그 종목을 제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이 공부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대형주로 또 가치 투자로 주식 투자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제 유튜브에서는 그분이 추천해 준 종목은 언급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또 따로 이제 공개하면서 하는 종목은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투자하는 종목이고 또 다른 전문가님한테서 또 배웠던 전문가님인데 또 그분 또 유튜브 들으면서 하고 있거 공부하면서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 물론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해서 되게 너무 친근하고 배울 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그분들은 정말 큰 그릇이고 또 제가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도 길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는 16일에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많이 오고 있고 또 미국의 무슨 대사관에 관계된 그 직원들도 다 철수하고 있다고 하고 또 전쟁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군인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 가 있다고 하고 미국 군인들도 가 있다고 하고 하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막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막 댓글에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고 핵 쏘면 어떡하냐 뭐 우리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어떡하냐 막 그런 걱정되는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모든 분들이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큰 전쟁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 핵 전쟁이 나면 뭐 뭐 끝나는 거죠.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지나고 나서 들은 얘긴데 이 스페코 뭐 이런 빅텍 이런 방산 관련주 전쟁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전쟁이 이제 한쪽에서 나면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스페코 재생 아스콘 플랜트 사업 설비 생산 업체 건설 장비 분야와 방위 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 전 세계 플랜트 시장의 빅5 중 상위 업체로 잠정 산출 기준 약 25에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윈드타워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멕시코 현지 법인에 출자하여 풍력 사업 진출, 코스피 상장 사인 3위각기 등을 계열사로 보유. 3위각기? 3위각기. 스페코도 보면은 일단은 매물대 아직 아래죠. 그리고 바닥선도 아직 아래예요. 근데 빅텍은 봤을 때 매물대 돌파섰고 바닥선 터치했고 근데 이쪽에서는 벌써 바닥선을 1월 달에 1월 20일 20일 22일부터 이쪽에도 벌써 바닥선을 지금 터치를 했다가 내려왔다가 또 여기도 올라 20일부터 26일까지
터치했다 바닥선 올라 뚫었다가 내려오고, 또 저번 주 금요일에 바닥선 터치 한번 했다가 종가로 614원 올라와서 떨어졌죠. 그리고 거래량 500만 주 넘었고 금액은 6,114원, 전고점은 6,800원. 근데 보면은 저번주 금요일에 VI가 한번 일어났었어요. 지금 보니까 방위산업, 전자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TICN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및 기타 방산 제품 등 및 민수사업,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등을 여의, 유바이크 등을 영위, 최대 주주는 박승훈 26.3% 가지고 있죠. 한번 내일 한번 저도 한번, 지금 전쟁이 막 날려고 막 나진 않아요. 나진 않는데 그 전에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내일 한번 아침에 빅테크 한번 봐보려고 해요. 빅테크 한번 보고 또 전쟁이 또 나기 직전에 또 움직이는 종목이 음식류래요. 음식류. 그래서 한번 음식류를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 업종에서 음식료. 사람들이 막 사재기 열풍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니까 미래상면자원도 금요일이네요. 상한가 갔다 오더라고요. 상한가 갔죠. 국순당 한번 봐볼게요. 국순당, 네오크레마, 노바렉스도 많이 들어온 종목 같은데, 그쵸? 노바렉스는 무슨 회사예요? 건강기능식품, 주요 제품으로는 루테인, 지아잔타인 164, 초인계 RTG, 오메가3, 관절연골렌, 보스웰리아 등이 있음. 제가 루테인, 지아잔틴은 항상 먹거든요. 뉴트리도, 뉴트리는 다 바닥 다 아래죠. 노바리스 다 올라왔고, 대주산업, 동우팜투 테이블, 마니커 FNG. 이게 마니커 FNG는 꼭 축구하기 전에 있었죠. 근데 이게 항상 축구하기 전이라고 그래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메이홀딩스, 미래생명자원, 상 같죠.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SPAC, 하나머스트, 5호 스펙이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체, 미래자원, ML, 흡수합병에 따라 변경성장, 단미사료, 기능성 원료, 특수가공 원료 및 보조사료, 계란, 오렌지에그, 슈란 등 및 기능성 소재, 프락토 올리고당 등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식품 부문 사업도 영위, 신규 사업으로 자체 브랜드 옵티팹을 론칭하고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추진 중. VI 2회 발생했죠. 미래생명, BP도, 아미코젠, S&D, HL 사이언스, HPO, MSC 거래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날 목요일날 거래량이 500만 주가 넘었어요. 우리손 FNG.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이 음식 관련주들이 거래량이 늘었어요. 우양, 이지바이오도 거래량 팍 늘었죠.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인상가, 정다운, 제주맥주도 그렇고, 진로발효, 2월 4일, 진바이오텍, 창해에탄올, 체리브로, KC피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었어요. 근데 아직 KC피드 같은 경우는 매물대 아래죠. 코스메스, NBT, 팜스빌.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이 거래량이 늘을 때 있잖아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쵸? 거래량이 60만 4천인데 18,000원짜리네요. 18,000원짜리. 만 원이 넘는 거네요. 만 원짜리가 넘는 건데 거래량 60만이 넘으면 거래량 많은 거죠.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매물대 찍고 팜스토리, 푸드웰, 프롬바이오 하림, 닭고기는 하림, 한국 맥널티, 한일사료. 전체적으로 한일사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음식료 이쪽이 거래량이 다 늘었어요. 한탑 한탑은 이게 뭔데? 왜 검은색이 뭐예요? 검은색은 뭐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개인 투자자라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당연히 많죠.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한일사료, 한탑. 이 까만색은 뭐예요, 이게? 한일사료. 한일사료가 한일사료? 이 봄 되기 전에 맞아. 봄 될 때쯤에 이런 곡물 관련주가 막 올라가던데 맞아. 그쵸? 한타. 현대사료는 또 뭐예요? 도대체 금요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FMB. 와. 그리고 스페코 다시 한번. 스페코가 아니라 빅텍. 빅텍. 한번 투자자로 한번 봐볼게요. 빅텍 보면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금융투자 다 샀어요. 그쵸? 그리고 또 많이 간 게 팜스토리도 개인 팔고 기관 금융투자 샀는데 외국인 나갔어요. 프로그램 나갔고 기관. 연기금이 9,000주를 샀어요. 팜스토리를? 뭐죠? 빅텍은? 한일사료 봐볼까요? 한일사료 개인만, 이것 봐. 이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제가 봐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봄 되기 전에 막 간다고, 봄 될 때 간다고. 그랬더니 벌써 개인이 들어왔네요. 벌써. 사람 심리는 똑같아요. 개인만 들어왔어요. 개인만. 빅텍. 빅텍이 VI에 한번 걸렸죠. 스페코도 봐볼까요? 스페코 개인 팔고 외국인 프로그램 연기금은 조용하네요. 근데 보면 팜스토리가 개인 팔고 연기금이 9,000주가 들어왔어요. 그쵸? 9,000주 외국인 나갔고 기간
팜스토리. 저번 주에는 보면 코스피가 2747원, 코스닥이 877원 다 떨어져서 끝났죠. 코스닥이 매물대 아직 바닥선 아직 아래고, 코스닥도 매물대 바닥선 아직 둘 다 아래예요. 그래서 코스피 둘 다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2020년 1월 28일에 2591원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올라갔죠? 근데 그때 2018년 10월인가 그때가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쑥 간 적이 있었어요. 2018년 10월 이거 보세요. 2018년 10월에 1985원, 2019년 18년 10월 30일 맞죠? 마이너스 27% 나왔어요. 27% 나왔는데 올라가죠? 바닥선 아래 똑같죠? 바닥선 아래. 근데 매물대에서 놀아요. 매물대 놀다가 이때 다시 한번 1월 4일, 10, 11, 12, 1, 3개월 후에 1980원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1984원 더 떨어졌죠. 한번 원바닥 한번 바닥 찍고 또 찍고, 그쵸? 3개월에 있다가 10, 11, 12, 1 3개월 있다가 바닥 또 한번 찍었죠. 지금 봐보세요. 주가가 바닥선 매물대 아래 1월 28일에 2591원 바닥 찍고 1, 2, 3, 4, 3월 다음 달이 벌써 대선이죠. 대선 한번 조금 오르는가 싶다가 다시 한번 1, 2, 3, 4, 4월쯤인가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쭉 갈 수도 있는데 올라갔다가 꺾였죠. 꺾였는데 지금 전쟁 관련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주식은 간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갈지 다시 한번 또 폭락을 할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2018년 10월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갔다가 다시 한번 월봉으로 봤을 때 2018년 주봉 월봉 2018년 이렇게 해서 2018년 찍은 거 봐볼까요? 이렇게 봐볼까요? 그러면 19년 8월에 한번 8월에 이렇게 찍었는데 8월에 찍고 2020년 3월에 이렇게 찍고 19년 2016년 이렇게 보니까 주봉으로 볼까? 주봉으로 보면 2020년에 코로나 정말 이때 떨어졌을 때 1400 이렇게까지 왔었죠. 대단했죠 이때. 와 진짜 무시무시했었어요. 2019년 8월에 또 1891원 찍고, 또 2019년 이거 봐봐요. 1984원 한번 찍고, 또 2016년 너무 많이 갔고, 2019년 그리고 2019년 19년 그 다음에 2019년 4월 찍었죠? 아유 100으로 놓고
쌍바닥을 찍을지 안 찍을지 잘 봐야 돼요. 2019년 8월 19일 8월에 바닥 찍고 여름에 한번 찍고 또 찍었죠. 그 다음에 봐봐요. 지금 8월에 찍고 그 다음에 3월에 한번 찍고 또 찍고 1월에 한번 18년 10월에 찍었어요. 30일 찍고 또 2019년에 최저점 또 찍고 최고 가다가 또 내려와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022년 1월 28일에 최저점 2,591원 또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하면서 바닥 찍긴 하지만 우상향을 하면서 최저점을 한 번씩 찍으면서 가죠. 그러니까 1월에 한번 찍었으니까 또 찍을지 안 찍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잘 보고 있다가 내일은 팜스토리 말고 보면 팜스토리는 개인이 사고 기관 투자자 개인이 팔고 사고 외국인이 나가고 연기금 들어왔죠. 팜스토리나 스페코 말고 비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금융기관 연기금은 안 샀네요. 잘 보고 왜냐면 빅텍이 정적 VI가 한 번 났어요. 근데 팜스토리도 났네요. 이지호ldings 계열사로 사료 사업 배합 사료 등을 영위 삼계탕 삼계죽을 생산하는 육가공 전문업체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 2019년 12월 동물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한국출산의 희망 서울사료를 흡수합병 거래량이 1억 4천? 대박이네요. 비텍은 500만 주인데 1억 4천 최대 거래량 이날은 거래 1억 5천 최대 거래량이죠. 수요일 봐보면은 종가로 3,040원에 끝났는데 시가 좀 갔다가 다음날 4% 정도 올랐다가 쭉 떨어졌죠. 최대 거래량 이때가 최대 거래량이 1억 5,100만 주 금요일은 1억 4,500만 주 한 200만 주 100만 주 차이죠. 100만 주 차인데 이때랑 다른 건 매물대를 넘어섰죠. 근데 여기는 잠깐 올랐다 내려왔어요. 팜스토리 그리고 팜스토리 개인 사고 외국인 나갔고 기관 사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샀어요. 연기금이 샀다는 거는 그래도 얘네들이 단타를 잘하잖아요. 팜스토리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 팜스토리 보고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도 한번 봐볼까. 미래생명자원도 미래생명자원이 상갔어요? 상갔구나. 와 외국인 프로그램 연기금 안 샀네요. 안 사고 차트 보면 미래생명자원 한번 보면 상 갖고 최대 거래량 3,500만 주
최대 거래량 이날이죠. 이날 최대 거래량 이날 종가가 5,020원. 근데 이때가 시가가 5,310원인데 상한가 가서 이렇게 끝났죠. 내일 한번 잘 봐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책 읽어야 되잖아요. 캐시 파이낸셜 프리덤 경제적 자유. 오늘은 32페이지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7단계. 7단계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1, 2, 1, 2, 1, 2, 1, 2, 3, 4, 한 4장 되거든요. 4장인데 짧게 돼 있어서 금방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읽고 나서 또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읽은 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이렇게 가니까 이게 다시 제가 읽을 때 모르게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은 걸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로워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좋은 책들은 3번, 4번, 10번씩 계속 재탕해서 읽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가 있는 책들은 정말 계속 읽어서 내 머릿속에 꼭꼭 새겨놓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7단계. 이 계획은 7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각 단계를 자세히 안내하면서 사용법을 가르쳐줄 생각이다. 이 계획은 우리 재정 생활의 모든 부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계획을 잘 따르고 계속 지킨다면 스스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원하는 목표 금액을 파악하라. 내가 정한 목표 금액은 평생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재정적 독립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돈의 액수였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도 있다. 당신의 목표 금액은 당신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액수다. 빚에서 탈출하거나 6개월간의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 2년간 일을 쉬거나 남은 평생 동안 다시는 일하지 않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일 수도 있다. 경제적 자유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면 정확한 과정을 안내하고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2단계,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라.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한 후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왜 순자산이 금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인지 설명할 것이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전략도 알려준다. 3단계, 돈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바꿔라.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돈에 대해 생각한다면 돈을 별로 벌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배운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아마 어떤 식으로든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11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이용해 돈을 절약하고 더 많이 버는 방법도 가르쳐 줄 것이다. 4단계, 예산 책정을 중단하고 저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집중하라. 자신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추적하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된다. 예산은 사실상 결핍된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해 저축률을 잘 계산해서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시간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훨씬 간단한 방법도 있다. 5단계 일반적인 근무 시간을 바꿔라.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든 아니면 빨리 그만두고 싶든 간에 당장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앞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면 이 방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인의 시장 가치와 회사 내에서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알려줄 것이다. 세상의 원격 근무 옵션을 비롯해 회사에서 받는 복리후생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본인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급여가 더 좋은 직장을 찾는 방법, 최대한 많은 시간 안에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일반적인 근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수익성 있는 부업을 시작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라. 수익성 좋은 부업을 시작해서 가윗돈을
가외돈을 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부업을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다. 아니면 처음부터 전망이 좋지 못한 부업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수익성 좋은 부업을 고르기 시작하고 키워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고 돈벌이의 성배라고 할 수 있는 불로소득원을 만들어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돈을 버는 방법도 가르쳐 줄 것이다. 가급적 빨리 그리고 자주 돈을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투자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이 책의 전략은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집중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경로와 단계들은 당신의 생활 방식과 목표가 바뀌어서 목표 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자주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처음에는 그 길이 낯설고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벅차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돈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어디서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본질적으로 특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특정 나이에 은퇴하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 자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돈이 충분할 때는 세계를 탐험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숙고하고 성장하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더 많아진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자유가 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대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는 삶,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선택권도 더 많은 삶,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자유 말이다. 물론 경제적 자유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며 자유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돈의 액수도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최근에 만난 뉴욕에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의 경우는 500만 달러는 있어야 자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고 말한 반면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의 기차역에서 만난 여행자는 1년 수입이 겨우 5,000달러밖에 안 되는데도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다.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빚이 없거나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늘어나거나 노동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불로소득으로 매달 5,000달러를 벌거나 평생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많은 걸 의미할 수도 있다. 어떤 수도자들은 돈 한 푼 없이도 자유를 느끼면서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걸 선택한다. 결국 필요한 돈의 액수는 당신이 살고 싶은 삶, 살고 싶은 장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당신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여기서 기쁨은 유별나게 좋거나 만족스럽거나 즐거운 것, 즉 만족스러운 삶에서 야기되는 커다란 즐거움과 행복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알아내거나 일정 금액당 느끼는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이 책의 각 단계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시간을 내서 그 금액을 알아내며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생각보다 적은 돈이 필요하고 그 지점에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대부분 사람들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7가지 단계로 경제적 자유를 구분한다. 각 단계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면 더 많은 힘과 통제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다. 또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그 방법을 숙달하며 그걸 있는 그대로 놔두고 당신 마음대로 거기에 이를 수 있다. 이제 돈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돈에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돈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 나는 최대한 빨리 각 단계에 도달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 책에 소개한 전략에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다음 단계에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내 경우 목표 하나를 설정하며 그 다음 목표는 대개 돈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1,000가 생겼을
그때의 다음 목표는 2,000달러를 모으는 것이었고 2,000달러를 모았을 때는 다음 목표는 4,000달러를 모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힘은 좀 들어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가 쉬웠다. 만약 100만 달러가 내 유일한 목표였다면 절대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간에 더 작은 목표를 정하고 최대한 빨리 이를 추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자 하나씩 성공을 거둘 때마다 소소한 방법으로 기념하면서 이 정도 표에 표시한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해보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쉬워지고 이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습관과 전략 덕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원래 맨 처음에 1,000달러, 1만 달러, 10만 달러를 모으는 게 가장 힘든 법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몇 년 안에 5단계, 최소 2년치 이상의 생활비를 투자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가장 거리가 먼 건 5단계와 6단계, 투자 수익만으로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사이다. 이때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는 때다.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투자하는 과외의 시간과 에너지가 자유로 확장될 것이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꺼이 필요한 타협을 한다면 10년 혹은 그보다 빨리 재정 독립을 이루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운이 좋다면 5년 내에 이룰 수도 있다. 내 경우 강세 시장이 오기 전에 투자를 시작한 게 행운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지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투자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운에만 의지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검증된 방법을 이용하면 행운이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10년이나 15년 혹은 20년 안에 재정 자립에 도달하는 건 40년보다 훨씬 빠르며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이 정도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내게 있어 경제적 자유란 30살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남은 인생 동안 칸막이 안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걸 의미했다. 돈이 생기기 전에부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불안감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보냈기 때문에 마치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까지 내가 한 모든 선택은 거의 대부분이 돈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장이라도 날 해고할 수 있는 상사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특정한 시간에 잠자리를 들었다가 일어나 특정한 시간까지 회사에 도착했다. 난 여행을 좋아했지만 해외로 여행을 갈 금전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1년의 휴가라고는 단 열흘 뿐이니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었다. 나는 늘 돈 생각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며 지냈다. 일단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영원히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생기자 비록 일을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돈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감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에 따르면 다들 그렇다고 했다. 나는 현재에 집중하면서 더 차분하고 행복해졌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를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든다. 여행이나 글쓰기, 기타 연주, 가르치기 등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 재정적 독립, 조기 퇴직 등 뭐라고 부르든 간에 크고 개방적이고 무한한 느낌을 준다. 마치 어린 시절에 풀밭에 누워 세상이 활짝 열려 있고 무엇이든 가능한 듯 느꼈던 것처럼 말이다. 당신에게는 경제적인 자유가 뭘 의미하는가?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면 내일 무엇을 할 생각인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난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현재 30살에 은퇴를 하고 경제적 자유에 이뤄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분이 이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살았던, 40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뭐 60년을 살았던 내가 만약에 내 만족에 돈을 다 그 목표 달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쓴 책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리고 이 경제적인 사고방식이나 돈을 불리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뭐 저축하는 방법을 이분이 한 방법대로만 따라가면 100%가 아니더라도 뭐 1%, 10%라도 따라가서 그 생각을 내 거로 만든다면 뭐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읽으려면 이제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같이 한번 제가 끝까지 다 한번 완독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나중에라도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책을 다 읽고선 많은 가르침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끝.